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동남아,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마다 신남방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솔루션 등 여러 면에서 앞선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지를 직접 다녀온 조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시간 통해서 리포트도 계속 보여드렸고 저도 잘 봤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 저도 보면서 느낀 점은 예전처럼 은행들이 상징적으로 해외 지점 하나 더 내는 정도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오프라인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민 대상 또 우리 기업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가 이제 없기 때문에 보다 더 현지화에 가까운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됩니다. 이 동남아시아, 신남방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인데요.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권도 지금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협업 모델, 현지화 모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이 지난 2016년에야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그 법인 설립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보면 그 외국 자본의 유입을 그대로 허락하진 않고요.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부실한 영세은행 두 곳을 인수를 해야 비로소 은행 인가를 내주는 이런 규제책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도 늦었고 규모도 작은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근데 파이에 비해서 시중은행이 한 100곳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좀 영세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은행들을 사서 그 안에서 또 새로 전략을 꾸리고 다시 리딩뱅크로서 가기까지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99등, 100등 이런 은행을 인수를 해서 거기다 또 증자를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국내 은행들 같은 은행권들은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코하이브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공유 오피스입니다. 동남아 최대의 공유 오피스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 신한 퓨처스랩이라는 스타트업 랩이 문을 열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한국 스타트업과 또 현지에서 발굴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개발된 핀테크를 신한은행의 모바일 뱅킹 플랫폼에 적용을 해서 보다 빠르게 디지털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현지화를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쓰던 서비스 그냥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또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개발된 핀테크를 적용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현지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국내 은행들의 지금 진출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기업은행도 비로소 이제 최근에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19일에 기업은행 IBK 인도네시아의 법인 설립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많아졌고요. 기업은행 입장에서도 해외 수익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2,200여 개 국내 기업이 진출을 해 있는 데다가 인도네시아 경제가 5%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 산업 등을 중심으로 어떤 그 중소기업 금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기업은행도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 법인 설립지로 인도네시아를 택한 건데요. 일단은 특화된 전문 영역인 중소기업 금융에 주목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빠른 안착을 위해서 현지에 최적화된 기업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을 하고 또 내년에는 아이원뱅크라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도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장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점포가 30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큰 역할을 또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현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춤형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하나의 또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화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익히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은행들에게도 이게 큰 무기가 되겠네요. 은행 산업은 해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디지털이야말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후발주자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대만도 함께 들러봤는데 여기에서도 주목할 만한 어떤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하나은행의
디지털 포인트로 하나머니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머니를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과 태국 같은 해외에서도 어떤 장벽, 제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도 높은데요. 제가 대만에 가서 한번 써봤는데 그냥 기존의 모바일 앱을 뭐 어떤 조작 없이 그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을 해외로 들고 가서 그대로 바코드를 띄워서 스캔만 하면 곧바로 실시간 환율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결제가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이 높았고요. 또 어떤 대중교통, 또 편의점, 유통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 범위도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환율에 대한 뭐 어떤 계산도 필요 없고 환전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외화를 지니지 않아도 되는 이런 편의성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요. 굉장히 지금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계속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서비스가 세계 각국으로 보편화가 된다면 우리들도 해외여행 갈 때 그럼 진짜 얘기해 준 것처럼 환전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갖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근데 저도 하나머니를 국내에서 뭐 10몇만 포인트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 하나머니란 게 뭐 단지 하나은행 고객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유통점의 어떤 디지털 페이를 하나로 결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모은 사이버 머니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지금 14개 나라에 이 서비스를 보급하기로 14개 나라와 하나은행이 제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사용 범위, 국가는 더 갈수록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